어머님들, 아이가 다 풀어놓고 계산 실수로 문제 틀려오면 솔직히 등짝 스매싱 한번 날리시죠?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또 덤벙댔지? 글씨 좀 똑바로 쓰라고 했어, 안 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런데 어머님, 아이 입장에선 정말 억울합니다. 나름대로는 진짜 집중해서 풀었거든요. 세상에 일부러 실수해서 시험을 망치고 싶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23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내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연산 실수는 아이의 성격이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눈이 숫자를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 처리의 오류이자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선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입니다. 사실 연산 실수에는 아이마다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검증한 아이가 아는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과학적인 원인과 하루 10분이면 교정 가능한 확실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아이를 혼내지 않고도 실수를 실력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눈입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아이의 수학 문제집을 한번 펼쳐보세요. 좁은 옆에 귀퉁이에 깨알같은 글씨로 끄적끄적 계산하다가 지우개로 벅벅 지우고 숫자가 여기저기 질 수 없이 둥둥 떠다니거나 아예 풀이 흔적이 없지 않나요? 3인지 8인지 6인지 0인지 본인도 못 알아보는 것. 많은 부모님이 이걸 단순히 글씨를 못 써서 성격이 급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시각 정보 처리 오류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죠.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숫자가 줄맞춰 있지 않고 삐뚤빼뚤하면 뇌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3인지 8인지 판독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계산에 쓸 에너지가 고갈되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손이 게으르면 뇌가 고생이죠. 풀이 과정을 쓰지 않는 건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 맞추는 노동을 하는 거죠. 오늘 당장 아이에게 수학 전용 풀이 노트를 한 권 쥐어주세요. 어떤 노트를 사야 할까요? 저는 줄만 그어진 유선 노트보다는 칸이 쳐진 모는 노트를 추천합니다. 공부 잘한 아이들의 수학 노트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정렬입니다. 아이에게 딱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게 하세요. 한 칸에 숫자 하나, 자릿수를 물리적으로 칸에 맞추세요. 등호는 줄 맞춰 쓰기, 식의 논리적 흐름을 눈으로 보게 하세요. 가로셈을 세로셈으로, 숫자를 잘 다루고 암산이 쉽게 가능할 때까지는 곱셈을 할 때 세로로 줄을 맞춰 쓰게 하세요. 글씨 예쁘게 써. 이런 잔소리는 안 통합니다. 대신 칸에 맞추어 써봐 라고 행동 지침이 분명하게 말해주셔야 해요. 시각 정보가 정돈되어 눈이 편안해지면 뇌의 인지 부하가 50% 이상 줄어들고 오류를 즉각 잡아냅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악필 학생들의 경우는 이 모는 노트 덕분에 연산 실수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정렬의 과학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뇌 용량의 문제입니다.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뇌 과학의 영역이죠. 많은 아이가 곱셈 나눗셈에서 무너집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보통 이렇게 반응하시죠. 너 구구단 까먹었어? 다시 외워. 곱셈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의 80%는 구구단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죠. 곱셈 과정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덧셈과 올림수 처리에서 뇌 용량이 초과되어 무너지는 겁니다. 심리학자 조지 밀러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작업 기억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7개 정도라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램 용량과 같죠. 이 용량이 꽉 차면 컴퓨터가 멈추듯이 아이의 뇌도 멈춥니다. 실제로 아이 머릿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자, 38 곱하기 7을 계산해 볼게요. 7 곱하기 8, 56. 8 곱하기 7, 56.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구구단은 장기 기억이라서 뇌 용량을 안 쓰거든요. 자, 이제 6을 쓰고 올림수 5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3 곱하기 7은 22를 하고요.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아까 기억해둔 5와 방금 구한 22를 더해야 하는데 이 순간에 만약 아이가 한 자릿수 덧셈이 숨 쉬듯이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21 더하기 5는 하고 1초 이상 버퍼링이 걸리죠. 그 1초 동안 뇌는 덧셈을 하느라 남은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순간적으로 작업 기억 용량이 초과되면서 펑 하고 휴즈가 나갑니다. 결국 아까 기억했던 5를 까먹거나 엉뚱한 숫자를 쓰게 되는 거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몫은 기가 막히게 구하는데 나머지를 구하는 뺄셈 과정에서 뇌 용량을 잡아먹으면
아이는 복잡해, 머리 아파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우리 애가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할까요? 학습지 10장씩 풀릴 필요는 없습니다. 딱 5분이면 진단이 가능하죠. 아이에게 한 자릿수 덧셈 뺄셈 카드를 보여주세요. 8 더하기 7, 15 빼기 6. 정답이 1초 안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게 범인입니다. 15? 하고 2초 이상 걸린다? 이 아이는 지금 암기가 된 걸 꺼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기초 연산은 계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치면 발이 올라오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진단이 나왔다면 지금 나가는 진도를 다 멈추세요. 무턱대고 문제집을 풀리지 마시고 구멍난 독부터 메우세요. 만약 아이가 두 자릿수 뺄셈에서 막힌다면 일주일 동안 그 뺄셈만 집중 훈련하는 거죠. 아이가 지겨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고 할 때까지, 자다가 툭 쳐도 답이 나올 때까지 시키세요. 이게 느려 보이시죠? 기초 체력이 완성되어서 뇌의 여유 공간만 확보된다면 그 다음 진도는 비약적인 속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진도 나가면서 계속 틀리는 1년보다 한 달을 확실하게 기초 연산 자동화를 시키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마음, 즉 심리적 상태입니다. 많은 어머님이 기탄 수학이나 구몬 같은 연산 학습지 시키면서 필수품으로 꺼내는 게 있죠. 바로 타이머. 자, 시작, 빨리 풀어, 시간 간다. 연산의 핵심은 결국 속도와 정확도인데 연산의 정확도가 떨어진 아이에게는 속도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사령탑이죠. 그런데 시간 제한이라는 압박감을 주면 뇌는 이것을 위협으로 간주해서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정작 계산을 해야 할 전두엽은 마비되어 버리죠. 이게 소위 말하는 패닉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글씨는 날아가고 아는 더하기 빼기도 틀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뇌가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연산이 중심인 초등 수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아이에게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천천히 또박또박 써서 한 번에 맞히는 게 빨리 풀고 틀려서 다시 고치는 것보다 훨씬 빨라.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훈련 방식을 바꾸세요. 타이머는 정확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미루세요. 아이를 질리도록 하루에 50문제씩 풀게 하지 마시고 딱 5문제를 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모는 노트에 줄을 맞춰서 식을 쓰고 덧셈 뺄셈의 병목 없이 물 흐르듯이 풀어내는 완벽한 성공 경험을 시키세요. 너무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입으로 풀게 하세요. 제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온 말하기 연산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을 아이의 말로 설명하게 하세요. 이건 7이랑 8을 곱해서 56이니까 6을 쓰고 5를 올렸어. 말로 내뱉는 순간 뇌는 자신이 어디서 버벅거리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최상위권의 비밀인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순간이죠. 속도는 재촉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동작이 수백 번 반복되어 몸에 배웠을 때 나오는 숙련의 결과물이죠.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의 수학 머리를 다시 세팅하는 3단계 처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수는 아이 탓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에게 맞지 않는 도구와 잘못된 훈련 방식 때문이었을 뿐이죠. 오늘 이 작은 변화들이 아이의 수학 자신감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첫째, 시각적 질서입니다. 모는 노트를 사용해 자릿수를 맞추는 훈련부터 시키세요. 눈이 편안해야 뇌가 비로소 계산을 시작합니다. 둘째, 인지부와 줄이기입니다. 곱셈이 안 되면 덧셈을, 나눗셈이 안 되면 뺄셈을 점검하세요. 아이 뇌의 병목 구간을 찾아서 뚫어주시면 속도는 저절로 빨라집니다. 셋째, 정확도 우선입니다. 타이머는 과감히 미루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한 번에 맞히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갸웃하신 분들 계시죠? 선생님, 우리 애는 노트도 깔끔하게 잘 쓰고 기초 연산도 엄청 빠른데요? 그런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답을 씁니다. 답이 500이 나와야 하는데 50이라고 쓰고도 본인이 맞다고 우겨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인 외에도 아이들이 틀리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떠한 이유로 연산 실수를 하고 있나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며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고민들과 오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원인들을 더 모아서
연산 실수 정복 2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또 앞으로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의 실수를 혼내기보다는 그 실수 뒤에 숨은 원인을 찾아주는 현명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